여러분, 두부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를 열심히 챙겨 드시지요.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두부만 덜렁 드시면 그 좋은 두부의 힘을 절반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혹시 생으로만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토마토 속 가장 귀한 성분의 대부분을 몸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셈입니다. 평생 아껴 살아온 우리가 정작 음식의 영양은 매일 버리고 있었다니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오늘은 이 아까운 실수를 바로잡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 이 흔한 세 가지를 한 접시에 모아서 근육과 혈관, 혈당까지 한꺼번에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소금과 설탕 없이도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부엌의 지혜와 콩팥이 약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밥상보약연구소입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두부 심부름 다녀오신 기억 있으십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모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행여 깨질까 조심조심 걸어오던 그 길 말입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두부는 늘 우리 곁을 지켜온 고마운 음식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와 토마토와 계란, 이 세 가지가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둘째, 이 셋을 어떻게 합쳐야 효과가 몇 배가 되는지. 셋째,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조심해야 할 분들입니다. 순서대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두부입니다. 두부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콩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뭉쳐놓은 것이 두부이니 말 그대로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그 근육을 다시 채우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고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더디지요. 두부는 다릅니다. 이가 약해도 속이 예민해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뼈 건강에 힘을 보태는 칼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단짝이니 두부 한 모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돌보는 셈입니다. 값은 또 얼마나 착합니까? 몇천 원이면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 두부야말로 서민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이지만 혼자서는 조금 아쉬운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을 짓는 데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벽돌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에는 이 벽돌 중 몇 가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벽돌이 99창 있어도 꼭 필요한 한 장이 모자라면 벽을 다 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만 드시면 절반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자란 벽돌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답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도 있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속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보석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데 리코펜이 이 과정에 맞서 혈관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귀한 리코펜에는 별난 성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으면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리코펜은 토마토 세포 안에 단단히 갇혀 있어서
열을 살짝 가해야 그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둘째, 리코펜은 물이 아니라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비로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생토마토를 그냥 와삭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도 안 열리고 실어 나를 기름도 없으니 그 귀한 성분 대부분이 몸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토마토를 드시고도 버린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좋은 기름에 살짝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이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대표입니다. 익힌 토마토와 올리브유가 만나면 리코펜 흡수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같은 토마토를 먹고도 남들보다 몇 배의 효과를 얻는 부엌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계란입니다. 아까 두부의 모자란 벽돌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전한 단백질 창고입니다. 근육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 아미노산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빈칸을 채워주어 따로 드실 때보다 몸이 단백질을 훨씬 알뜰하게 씁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이 손을 잡으니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과 꼭 같습니다. 게다가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과 두뇌에 좋은 성분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이라는 분들,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단백질과 칼슘, 토마토는 혈관을 지키는 리코펜, 계란은 두부의 빈칸을 채우는 완전 단백질. 이 셋이 한 접시에 모이면 근육과 뼈와 혈관을 한꺼번에 돌보는 보약한 접시가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한 접시는 밥이나 국수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주인공이니 배부르게 드셔도 속이 가볍고 혈당 걱정도 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치는지 실제 만드는 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두부 반모, 방울토마토 한 줌, 계란 두세 알, 그리고 올리브유.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이 한 접시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없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 같은 분, 혈당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밥 양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이가 약해서 고기 씹기가 부담스러운 분, 그리고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대충 넘기시는 분, 여름에 밥맛이 없다고 국수나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 배는 채워져도 근육의 재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상큼해서 술술 넘어가면서도 단백질이 꽉 찬 이런 한 접시가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불도 오래 쓰지 않으니 더운 부엌에서 땀 흘릴 일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을 살리는 여름 보양 한 접시인 셈입니다. 첫 번째 지혜, 두부는 물기를 빼고 시작합니다. 두부 위에 접시 같은 무거운 것을 잠시 올려두거나 깨끗한 면포에 싸서 살짝 눌러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기를 빼면 퍽퍽해질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고소한 맛이 진하게 농축되고 볶을 때 기름이 튀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정성 하나가 맛을 완전히 바꿉니다. 물기를 뺀 두부는 칼로 곱게 썰지 마시고 손으로 큼직큼직 뚝뚝 떼어주세요. 거칠게 떼어야 단면이 울퉁불퉁해져서 나중에 양념과 향이 잘 배어듭니다. 두 번째 지혜, 불은 중간 불, 그리고 향을 쌓습니다. 팬을 중간 불에 올리고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오늘만큼은 기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기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실어 나르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부를 넓게 펼쳐놓고 자주 뒤적이지 말고 한 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그 순간 고소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이 향이 오늘 요리의 진짜 조미료입니다. 사람의 입은 향이 깊으면 간이 심심해도 맛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꾸 굴소스와 설탕에 손이 가는 이유는 이 향 쌓는 법을 몰라서 소스로 빈자리를 메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부가 노릇해지면 반으로 썬 방울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토마토가 살짝 무르면서 붉은 즙이 기름과 어우러지면 리코펜에 문이 열리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간은 아주 조금, 마무리는 계란과 식초입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굴소스와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대신 육수 가루나 버섯 가루를 한 꼬집 넣으면 은은한 감칠맛이 돕니다. 이제 풀어둔 계란을 팬 가장자리에 붓고 급하게 젓지 말고 밑면이 익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크게 두어 번만 섞어주세요. 그래야 계란이 폭신하게 익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 향이 부드러운 과일 식초를 살짝 두르면 입안이 상큼하게 살아나고 접시에 담은 뒤 올리브유를 한 번 더 가늘게 두르고 후추를 갈아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름하여 두부 토마토 계란 볶음. 짜지도 달지도 않은데 자꾸 숟가락이 가는 근육과 혈관을 위한 보약 한 접시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가 든든하고 입맛 없는 저녁에 밥 대신 드셔도 속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료는 오늘 볶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용이 아주 넓습니다. 물기 뺀 두부를 포크로 곱게 으깨고 올리브유와 후추를 섞으면 부드러운 두부 무침이 되어 삶은 야채에 곁들이기 좋습니다.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끓이면 속 편한 토마토 계란국이 되어 아침 해장국 부럽지 않습니다. 남은 볶음을 다음 날 구운 빵 위에 얹으면 근사한 한 끼가 또 나옵니다. 재료 세 가지로 반찬과 국과 한 끼 요리까지 나오니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우리 살림 솜씨에 이보다 잘 맞는 재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알아두면 좋은 습관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밥상이라도 밥과 국부터 후루룩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오늘 만든 볶음처럼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천천히 드시고 밥은 그 다음에 조금 곁들이세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한결 완만해집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혈당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양보다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받으면 다 쓰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저녁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세요. 어렵게 계산하실 것 없습니다. 끼니마다 내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챙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오늘 배운 두부 토마토 계란 볶음,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 모나 살코기 한 접시. 이렇게만 하셔도 근육 창고에 매일 꼬박꼬박 저금이 됩니다. 자, 이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조심할 부분도 함께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콩팥이라는 필터가 약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와 계란 같은 단백질도 콩팥이 약한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콩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내 몸에 맞는 양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음식이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짐이 됩니다. 두 번째, 짜고 단 양념의 함정입니다. 이 볶음이 맛있다 보니 어느새 굴소스 한 숟갈, 설탕 한 숟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혈압과 혈당을 지키려던 오늘의 정성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치즈를 잔뜩 올려 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긴 하지만 기름지고 짜져서 애써 차린 건강 밥상의 뜻이 흐려집니다. 향으로 맛을 내는 오늘의 방법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재료 보관입니다. 두부는 개봉하고 남으면 깨끗한 물에 잠기게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물을 매일 갈아주면서 2, 3일 안에 드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꼭지 주변에 곰팡이가 피기 쉬우니 무르거나 검게 변한 것은 골라내시고 아직 덜 익은 것은 냉장고보다 상온에 두면 더 빨갛게 익으면서 맛도 좋아집니다. 계란은 신선한지 궁금할 때 물에 넣어보세요.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두둥실 떠오르면 오래된 것이니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단백질과 칼슘의 창고이지만 혼자서는 절반, 계란이 그 빈칸을 채워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생으로는 흘려보내는 셈이니 좋은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몇 배로 흡수하세요. 만들 때는 두부 물기 빼기, 중간 불에서 향 쌓기, 간은 조금만. 드실 때는 단백질과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그리고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짜고 단 양념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오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구체적인 치료나 식단 조절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좋은 것이 생기면 늘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던 사람들입니다. 두부 한 모를 사도 부드러운 가운데 토막은 아이들 주고 우리는 가장자리만 먹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제는 그 부드러운 가운데 토막, 우리가 먹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 들르시면 두부 한 모, 방울토마토 한 줌, 계란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몇천 원의 이 소박한 재료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부 좋아하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사람의 밥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들어 드셔보시고 맛이 어땠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몸에 좋은 밥상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밥상 보약연구소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